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TV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서재 한 켠에는 1986년에 민중교육론이라는 부제가 달린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가 있습니다. 프레이리의 저작은 한국에 제법 번역이 되어 있지요. 프레이리가 쓴 교육과 의식과 교육과 정치의식, 프레이리의 교사론, 자유교육학, 희망의 교육학, 그리고 마일소튼가의 대담집인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금도 프레이리 관련한 연구 저작들은 조금씩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페다고지는 프레이리의 초기 저작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교육학의 고전에 반열에 오른 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이 책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0년대 당시 시대 상황 때문입니다. 억압받는 자의 교육학이라는 제목의 이 책을 번역한 이들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프레이리가 군사정부에서 조국 브라질을 쫓겨나 망명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저작은 당시의 한국적 상황들과 많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이 강요하는 반공 이데올로기부터 벗어나 비판적인 사고라는 시민들의 형성을 바랬던 이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페다고지의 문제의식은 유효한 것일까요? 1968년에 출간돼서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소개되었던 이 책이 2024년 현재 시점에서 다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프레이리는 전통적인 교육을 은행적 지식 교육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은행적 지식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관계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이리의 은행 저축식 교육의 특징을 9가지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1.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들은 가르침을 받는다. 2. 교사는 모든 것을 알고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3. 교사는 생각하고 학생들은 생각의 대상이 된다. 4. 교사는 말하고 학생들이 얌전하게 듣는다. 5. 교사는 훈련시키고 학생들 훈련받는다. 6. 교사는 선택하여 자신의 선택을 강요하고 학생들은 동의한다. 7. 교사는 행동하고 학생들은 교사의 행동을 통해서 행동한다는 환상을 갖는다. 8. 교사는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직업상의 권위와 혼동하고 그 권위로서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9. 교사는 학습과정의 주체이고 학생들은 단순히 객체일 뿐이다. 자, 여기서 프레이리가 지적한 은행저축식 교육의 특징을 우리 교육 현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죠. 2010년 교육감식선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인 은행저축식 교육 방식은 일정한 균열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더 이상 군사 독재 정권 시절처럼 교사가 학생들의 억압자는 아니었죠. 학생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던 사고방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고 교실 안에서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은행저축식 교육은 완전히 극복된 것일까요? 파울로 프레이리의 은행저축식 교육의 대안은 문제제기 교육입니다. 문제제기식 교육이라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프레이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분법적인 낡은 교육 방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대화를 자유로운 실천이고 교육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권력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수평적 관계를 만듭니다. 그는 대화 없이는 의사소통은 안 되며 이는 참된 교육이 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교육 현실을 보겠습니다. 과거처럼 교사는 더 이상 억압자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과연 교사가 학생과 함께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수평적 관계를 통해 참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불행히도 군사 독재 정권이 종식되었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신자유주의 교육 상품화였습니다. 프레이리는 자유의 교육학에서 교사와 학생이 똑같진 않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신을 형성하거나 재형성하고 있으며 배우는 사람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형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프레이리는 1997년에 운명하였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1994년에 쓴 희망의 교육학에서 그는 가르치는 내용을 민주화하지 않고 내용의 선택을 민주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교육 내용은 중립적이거나 신비로운 그 무엇이 아니고 비판적인 토론을 통해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루어짐을 강조했습니다. 프레이는 사회의 민주화는 반드시 학교의 민주화를 포함해야 되고 학교의 민주화는 한편으로는 내용을 다시 말해 프로그램의 과정의 민주화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내용을 가르치는 과정의 민주화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프레이는 1989년 브라질 상파울루시의 교육감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교육계획의 실험을 하였습니다. 필라르 오카디즈 등이 쓴 교육과 민주주의에서 이를 소개하고 있죠. 인터프로젝트로 알려진 당시의 교육과정의 재정립 실험은 교육관료의 책상에서도 국외 교육이론에서도 만들어진 것이 아닌 참혹한 교육 불평등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논쟁을 벌인 결과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필라르 오카디즈 등 저자들은 다음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광범위한 참여 및 활동을 통해 교육과정을 결성하는 집단을 구성할 것. 2. 학교 자율성 원리를 존중해 지역화된 경험과 맥락화된 실천을 할 것. 3. 교육의 과정에 참여하는 교사, 학생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학교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행위, 다시 성찰, 다시 행위로 번역하는 이런 이론과 실천의 통합, 즉 프락시스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것. 4번째, 학교 활동을 교육과정의 비판적 분석을 지속하며 이 과정에서 교사를 교육과정의 주체로 계속 훈련시킬 것. 인터프로젝트는 한국의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혁신교육지구와 마을연계 교육과정과 마을학교, 대안학교의 교육과정과도 일정 정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프로젝트는 프레이가 말한 은행적 주식 교육을 넘어서는 문제제의식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제의식 교육은 대학 서열체제와 입시 경쟁 교육이라는 장벽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마을과의 연계가 강조되고 마을을 단지 배움의 주제로 삼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음에도 대학 서열체제와 입시 경쟁 교육 앞에서 그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시 경쟁 교육, 즉 주어진 문제에 주어진 정답을 주어진 시간에 잘 찾는 훈련은 지식의 저축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시험이 끝나면 문제풀이를 위해 공부했던 죽은 지식들은 마치 휘발유처럼 증발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는 심각한 문해력의 실종으로 이어집니다. 파울로 프레이는 문해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교육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군부 독재 정권은 그를 해외로 내쫓았습니다. 왜인가요? 문맹률이 높아야 정권의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글을 읽을 줄 알게 되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갖게 해주게 되면 독재 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우리 사회는 형식적인 문맹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데요, 소리내서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진짜 문행력을 갖춘 것일까요? 가짜 뉴스와 진실을 판별할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사회 문제에 침묵한다면 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프레이는 교육과 정치의식이라는 저작에서 정치적 문명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정치적 문명자들은 현실 거부의 방식으로 추상적 세계관에 몰두하여 구체적 현실을 회피하거나 미래를 기정된 사실로만 받아들인다고 진단합니다. 프레이리는 문해교육이 진정한 지식 습득이 되려면 학습자들이 자신의 실존적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프레이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경로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교육, 즉 암과 삶이 하나 되는 교육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구체적 현실의 세계에 대한 가감없이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학생들이 무의미한 문제풀이 훈련을 강요하는 낡은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